안녕하세요, 미니입니다. 날씨가 굉장히 덥다가 갑자기 또 살짝 추워지는 또 오늘입니다. 저희 아이도 뭐 봄이 되면 그 꽃이 피고 막 곤충들이 이렇게 좀 많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항상 감기를 걸리곤 하는데 이번에는 비염으로 감기는 아니고 비염으로 좀 고생을 하다가 어, 저희 아이는 뭐 병원 그때 독감 걸리고 난 후로부터는 독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주사를 맞추는 바람에 주사를 맞췄나요? 주사를 맞히지 않고 코를 쑤셨나요? 코를 이렇게 쑤시는 바람에 아이가 너무 또 트라우마가 생겨서 병원은 가려고 하지 않아서 감기약 이런 뭐 작은 포로 된 감기약 이런 거는 이제는 내성이 생겼는지 효과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먹이다가 또 안 먹이고 막 콧물 줄줄 나는데 학교를 계속 보내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약국을 가서 뭐 또 아이를 데리고 약국을 가면은 약국을 또 안 간다고 칭얼칭얼거리기 때문에 저 혼자 약국을 가서 어, 아이에 맞는 그 비염약을 사서 아이한테 먹였더니 효과가 좋아서 지금 그래도 좀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그 대상자를 붙여주신 분들이 한 음, 네 분 되네요. 네 분. 네 분을 잘 기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. 그 제가 복음을 전했던 분 중에 그 이제 저희 아이 학교 등굣길에서 이렇게 이제 안전 요원 그 중년의 아저씨들 아저씨들이 제가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서 계셨는데 그래도 이제 보이시는 맨날 아침에 이렇게 저랑 대면을 하시는 뭐 그분들은 뭐 그렇게 뭐 아이들 등교하는 뭐 아이들이든지 뭐 학부모든지 뭐 그냥 이렇게 다수로 보겠지만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를 싫든 좋든 간에 뭐 인사를 안 하면 그냥 뭐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인사를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제는 됐다 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항상 보시는 분들 안전요원 두 분이랑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 중학교에 교문 앞에 계시는 또 할아버지 안전요원 할아버지 이렇게 세 분을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복음 전했던 분들이라서 인사를 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이제 초등학교 쪽에 안전요원이죠. 그 안전요원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. 그래서 예상치 못했는데 본래는 세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시작하면서 한 분이 빠지시고 이제 두 분이 고정이 되셨는데 나중에 또 한 분이 투입이 되셨어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계셨던 그러니까 항상 마주쳤던 그 안전요원분이 살짝 이제 거리를 좀 두셔서 뒤쪽으로 빠지시고 새로 오신
그 안정요원분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간에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계속 날이 지나가죠. 인사는 뭐 다른 분들한테도 했으니까 그분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너무 뜸을 들이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조금 늦지 않게 그렇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복음을 받으셨던 분이 약간 거리를 두셨지만 그 저를 보고 있는 저희들을 보고 있는 방향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새로운 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뒤에 미리 받으셨던 분이 보실 텐데 뭐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그런 걱정하면은 이분을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이렇게 좀 한 며칠 지나니까 또 좀 이렇게 타이밍을 좀 잘 좀 이 타이밍에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저씨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미리 빠지고 저희가 이렇게 딱 지나칠 그 찰나에 아저씨께서 또 이렇게 보고 계시죠. 보고 계셨을 때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좀 뭔가 레파토리가 좀 다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서 오는 좀 뭐랄까요?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짐작갈 것 같은 그런 그 복음의 그런 레파토리 그래서 그런지 역시나 좀 뭔가 짐작을 하고 있으니까 좀 버거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복음은 뭐 항상 같지만 그 상대가 받아들이는 반응이 제가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제가 짐작하는 좀 뭔가 두려움, 낙심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했죠. 기대를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저에게 하라고 준 사명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하는 거죠.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뒤에 그 아저씨의 표정과 뭐 반응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고 고개를 좀 빨리 돌렸죠. 빨리를 돌렸는데 표정은 보지 못했는데 아저씨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. 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서 보통은 이제 좀 담대한 마음으로서 뭐 그분이 뭐 반응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좀 평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뜸을 들이는데 좀 이렇게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반응을 좀 회피를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예수님 거천 갑시다.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빠르게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아저씨께서 한 두 번 정도 네, 네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뭐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별 기대도 안 하고 빨리 그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에 반해서 그 아저씨는 굉장히 좀 그 복음을 좀 이렇게 좀 겸손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네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에서도 막 대답을 하시는 게 귀에 굉장히 좀 선명하게 들렸어요. 그래서 참 나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짐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.
이런 생각이 들었고, 제 기대를 뛰어넘는 항상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핍박이 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으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데, 저는 미리 겁을 먹고 좀 이렇게 좀 회피를 하고 있었구나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하나님께, 역시 하나님, 인간의 생각은 한정적입니다. 하나님의 복은 무한한데 인간이 너무 한정적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한다면서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죠.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세 분의 안전요용분 인사를 하는데, 다들 같이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, 또 그 힘을 입어서 그 교문 앞에 계시는 그 무뚝뚝한 그 안전요원 할아버지는 매번 같이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지 않으시고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지만, 미리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화려하게 티를 내지는 않지만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좀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인사를 잘 받아주셔서, 또 그 힘을 얻고 그 무뚝뚝한 안전요원 할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이가 한날 이렇게 좀 학교에서 보석 붙이기 활동을 되게 한 몇 날 며칠 했겠죠? 뭐 한 달이 걸렸을 수도 있고, 이렇게 큰 액자로 보석 붙인 그 액자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건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구경하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지고 가라는 것이구나, 이런 생각에 막 칭찬을 선생님 앞에서 아이한테 해줬고, 그것을 좀, 그래도 아이가, 하나님은 참 이렇게 공평하시다, 이런 저희 아이한테 참 많은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재능을 또 이렇게 주셨구나. 이 보석 붙이기가 제가 봤을 때도 색깔이 막 미묘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도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번호가 있겠죠. 색상에 번호를 이렇게 매겨서 붙였겠지만, 와, 이렇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할 작품을 아이가 잘 만들어서 굉장히 뿌듯했고, 저는 항상 말합니다. 저도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미술 이런 거를 좀 주목을 받았죠. 주목을 받아서 상도 받고 했어서, 너도 그 피를 물려받았다. 하지만 네가 뭔가 미술적으로 이렇게 너의 그러니까 뭐 자신감까지는 괜찮지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뭔가 이상하게 또 뭐 상황이 좀 고난적이던지 막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기 때문에 엄마가 함부로 너에게 칭찬을 못한다, 칭찬을 못하고 네가 뭐 낙서를 했던지 정말 공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던지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좀 뭔가 욕망을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좀 많이 제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이한테 항상 뭐 너는 끼가 있다, 잘한다, 막 이런 말을 많이 아꼈고,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언뜻언뜻 보이는 아이의 재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래 또 큰 액자를 줬는데 안 받기도 그렇고, 그 전에 이제 작은 캐릭터 액자를 본인이 또 보석을 붙여서 선생님 이렇게 건네주셨는데, 뭔가 이제 캐릭터고 이제 본인 너무 좋아하고 또 욕망을 막 이렇게 부리니까 뭔가 또 뭔가 상황이 꼬이는 것 같고 뭔가 고난이 닥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고이 비닐에 싸서
뭐 이렇게 벽에 걸 수도 있는데 고이 그냥 책장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해놨죠. 안 보이게끔.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큰 액자를 받아버려서 이거를 또 그냥 뭐 이런 창고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버리기가 너무 좀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.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뭐 이런 액자 저런 액자 막 화려하게 다 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꾸미겠는데 이 액자 하나도 참 걸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음 이게 네가 이 액자를 걸어서 뭔가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은 많이 안 좋아져서 뭐 본인이 뭐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뭐 액자를 뭐 이렇게 걸려져 있는 액자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뭐 본인이 막 이렇게 음 부순다든지 뭐 옛날엔 그런 게 정말 많았습니다. 욕망을 부려서 물건을 부수는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렇게 한다면은 뭐 액자가 빨리 없어지겠지만 일단은 한번 걸어놔 보자. 왜냐면은 너도 인간이고 나도 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인간이고 인간적인 그런 흔적들이 좀 저의 생활에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고난이 올 것이라도 한번 걸어놔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희한하게 또 저희 가게의 그 액자걸 그런 여백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다 딱 달아놓으니까 뭔가 구성이 딱 맞춰진 느낌이 들었고 보기에도 뭔가 안 허전해 보이고 안 밋밋해 보이고 뭔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저 액자에 연연해 하지 말자. 언젠가는 본인이 이렇게 파기를 하면 없어져야 할 액자이기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.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목요일이었네요. 그날은 이제 우리 시네마가 있는 날이죠. 참 우리 시네마에 사람도 없는데 제가 참 이 코너를 계속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밀고 가는 것도 요즘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이가 함께 해주고 또 예배를 항상 드리고 하는 그런 활동이라서 계속 끌고는 가고 있죠. 그래서 뭐 부활주도 왔었고 좀 기독교적인 그런 영화를 보다가 좀 아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. 저번에는 뭐 이렇게 자막으로 된 그런 영화를 보여주니까 아이가 좀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더빙으로 된 그런 영화를 선택을 했죠. 뭐 조금 아이한테 좀 더 재미를 주는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조금 제재했습니다. 제재를 하고 아이가 항상 뭐 게임 이런 얘기하고 뭐 게임에 관련된 그런 것을 하면은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서 뭐 약간 게임의 요소를 가미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좀 제재를 하자. 그래서 이제 골랐던 게 패딩턴이라는 영화였어요. 그 영화가 동물이 이제 주인공이고 동물과 이제 인간이 이제 가족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재밌는 해프닝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. 이런 기대를 갖고 준비를 했었죠.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우리 시네마하고 기도의 집 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TV 화면에 나오는 그 음량
음량을 좀 이렇게 예민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음량이 40, 숫자가 40 이상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좀 예민해하고 싫어해서 막 40까지만 해라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줬죠. 그래서 제가 40을 했는데 뭐 이렇게 찬송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고 영화는 더 음량이 이렇게 저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할 수 없다. 나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이 활동은 이어나갈 수 없다고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아이가 수긍을 했죠. 그래서 이제 40 이상. 아이는 40 미만으로 소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지만 저는 아니다. 그렇게 하면은 이 활동이 의미가 없다. 네가 힘든 거는 견뎌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줬었죠. 그래서 40 이상으로 이렇게 틀기를 좀 반복을 했었는데 그날은 이제 뭐 이렇게 액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그 액자도 이렇게 가게에 달았었고 어 이제 영화를 볼 때가 돼서 제가 이제 음량을 틀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때 마침 화장실에 좀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죠. 그래서 왜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올까 하면서 갔는데 아이가 이제 소리에 무서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아이가 소리를 낮추라고 막 그렇게 이제 저에게 막 불안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자막이면 소리를 낮추겠는데 더빙이라서 더빙을 들어야지 이게 영화의 재미가 있는데 이 더빙을 듣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만 이야기를 유추해야 된다.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려고 했었는데 씨알도 맥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는 뭐 제가 아이한테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저의 기준에 이제 영화를 선정하다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더빙을 하면 더 재밌겠지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건데 아이가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저도 조금 화가 나서 막 아이 형편에 맞추어 주지는 않았죠. 그랬더니 아이가 계속 시간이 지나도 시간은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고 막 뭔가 이제 좀 도망을 치려고 또 이제 시도를 했었죠. 엄마가 소리를 키우면은 본인은 이제 그 강박관념에서 사로잡혀서 기겁을 해서 어디든지 막 도망가려고 하고 막 이제 감정이 이제 내려가질 않으니까 막 주위에 보이는 물건 막 쓰러뜨리고 막 본인이 이제 마치 곰같이 그렇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안 된다 아이야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아이를 이렇게 상황을 처신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이가 곰이면 저는 불곰같이 더 화를 낸 이유가 뭐 아이가 도망을 가려고 하거나 뭐 물건을 쓰러뜨리려고 해서 화를 낸 것도 있지만 왜 엄마를 못 믿냐라는 거죠. 엄마 네 상황을 알았다. 네가 소리 너무 힘들어해서 네가 아예 가게 안에조차 이제 그 활동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를 내가 알았으니까 소리를 낮추려고 우리 같이 들어가서 소리를 낮추자 했는데 막 그것조차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. 엄마가 소리를 낮춘다 했는데 왜 겁을 먹고 자꾸 이런 불안한 행동을 하느냐. 그래서 엄마를 못 믿냐 하면서 제가 정말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레이저를 쏘면서 막 아이를 좀 노엽게 했습니다. 그래서
아이 손을 꾹 잡고 이렇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이가 막 지레 막 겁을 먹더라고요. 엄마가 막 소리로써 자기를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듯이 막 엄마를 너무 못 믿고 엄마가 지금 소리 낮추려고 너랑 가는 거 아니냐, 왜 엄마를 못 믿냐 하면서 막 아이를 막 강제적으로 막 TV 앞에 세웠습니다. 세워서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잡고 음량을 낮추는데 아이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 지금 이 상황에 엄마를 못 믿고 뭔가 여기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하면은 너는 진짜 엄마한테 혼난다 하면서 정신 차려라고 막 아이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이렇게 소리를 낮췄습니다. 낮췄더니 그제서야 이제 아이가 올라갔던 감정이 본인은 죽는 줄 알았죠. 엄마가 40 이상 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소리를 낮췄잖아요. 엄마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리를 낮추니까 아이의 감정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울음을 좀 터뜨리고 있었네요. 울음을 멈추고 이제 뭔가 좀 차분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뭔가 한실은 걱정이 덜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. 역시나 40으로 하니까 이 내용이 참 다 이렇게 100% 이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. 막 재미있는 그런 즐거움의 요소도 막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는데 좀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잘 들었으면은 더 재미있었을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뭔가 입모양이랑 행동이랑 이미지상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내용을 이해해야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좀 마음이 많이 낙심됐죠. 왜냐면 그 활동이 이제 제가 좀 저희 아이를 위한 것만이 아닌 다수 뭐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 가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야 네가 이 시간에 이렇게 뭐 음량 소리로서 예민을 부리고 막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방해될 행동이냐 하면서 엄마는 지금 이 활동을 굉장히 좀 잘 해내고 싶은데 네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 나는 못마땅하다.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음량을 낮춰서 해야 된다면 아예 영화를 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좀 한탄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내 나름대로도 이 시간을 좋아하고 뭐 평소에 뭐 문화생활 이렇게 잘 하진 않는데 이 시간만큼은 좀 뭔가 세상적으로 위로도 받고 싶고 뭔가 내가 못 해본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좀 찾고 싶은 그런 시간인데 아이가 이 시간조차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놔두질 않으니 그러면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. 너는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방해하고 하려면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개인 행동에 의해서 이 공동체의 활동이 이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사건이냐 이렇게 이제 돼버려서 아이한테 오지 마 하면서 오지 마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아이한테 제 분을 풀기는 했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제가 그 마음조차도 내려지더라고요. 그래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. 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
그런 활동인데 뭐 앞으로 오겠느냐. 너랑 나랑 단둘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한테 좀 형편을 좀 사정을 좀 맞추면 어떻냐. 네가 뭐 정영화를 보기 싫으면 뭐 예배 뭐 10분 15분 드릴 때 예배 다 드리고 너를 이제 집에 데려다 놓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나 혼자서 보러 와도 되고, 만약에 네가 본다면 40 미만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. 너 저기 액자를 걸고 나서부터 네가 그 소리에 더 예민해진 것 같다. 액자를 좀 떼고 싶다. 이런 생각을 좀 아이한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. 금요일 날은 이제 직장을 갔다가 이제 그 주는 이제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셔서 그나마 조금 저랑 성향이 좀 성격이 비슷하신 분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되게 성향이 맞으신 그 세 분의 선생님이 끼리끼리 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외로움도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,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적절하게 저에게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상황을 이끌어 가셨고,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도 돼서 또 그 한 명의 음악 선생님이 빠지시니까 저랑 같이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늦게까지 봐주시는 거죠. 그래서 늦게까지 있다가 같이 퇴근을 하면서 또 뭐, 예, 좀 이렇게 하지 못했던 얘기들 이런 것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좀 궁금했는데 한번 뭐 교회 상황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버스에 있을 때, 요즘 초등부는 뭐 좀 잘 이렇게 잘 돌아가요 하면서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.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바뀌시고 나서 설교를 잘 하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좀 안정을 되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,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초등부 밴드를 이제 제가 초등부 활동했을 때 이제 제가 올렸었고,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부장 선생님께서, 그 선생님이 이제 영화를 제가 같이 봅시다 했던 그 선생님이죠. 그 선생님께서 1년 동안을 또 뭔가 밋밋하지 않게 제가 해왔던 좀 한창 잘 밴드의 글을 잘 썼을 때 그때처럼 이렇게 잘 해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1년 정도를 하고 나서 봤는데 밴드에 글이 안 올라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참 동안 좀 안 올라져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, 너무 이제 그 밴드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교회 밴드를 다시 이제 개설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다시 그 새로 만든 그 밴드로서 이렇게 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됐죠 하면서 저는 밴드에 안 올라와 있길래 전 제가 이렇게 강퇴된 줄 알았다고 새로 만든 것이었군요 하면서, 그러면 됐죠, 잘 해나가면은 저도 안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씁쓸한 거예요. 왜냐면은 굳이 이제껏 밴드를 올렸던 그
뭐라고 할까요? 역사도 있고 기록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이제 놔두고 또 새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, 이제 어쨌든 그 밴드는 이제 폐쇄가 된 거잖아요. 뭐 이렇게 삭제는 되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밴드가 아니라서, 아 진짜 제가 올렸을 때 그 글들이 그냥 묻혀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간적으로는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. 제가 저희 제가 이제 독감 걸리고 나서 이제 좀 저의 식습관에 정신을 좀 차리고, 아 야채찜을 해 먹고 좀 건강식으로 좀 이렇게 해 먹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,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스스로가 밥을 챙겨 먹고 이런 게 너무 버거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리를 못했던 것을 계속 간도 못 맞추고 막 싱겁게 하고 막 했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좀 생겨서 뭐 이런 것도 안 넣어보고 저런 것도 안 넣어보고 막 넣다 보니까 싱거운데 좀 간이 좀 이렇게 싱거운데 너무 밋밋하지 않는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좀 제가 이제 터득을 하게 되었죠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, 어머니도 이제 좀 선물을 주고 싶다 어머니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기 반찬 배송을 시켰는데 좀 너무 비싸다. 이 뭐 한 5가지 6가지의 반찬이 오지만 이게 뭐 한 2, 3일 뭐 길게는 3일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한 건이 3만 원대 좀 넘는다.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. 그래서 한 달 정도를 하고 접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접었죠. 접고 나서 또 엄마한테 좀 이렇게 좀 서프라이즈 될 만한 그런 반찬들이 없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알아보다가 도시락으로 된 그런 반찬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밥이랑 이렇게 정말 한 끼 도시락처럼 된 건데 그것도 시켜봤는데 양이 너무 적다. 맛은 좀 뭔가 고급스럽고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양이 너무 코딱지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시켜 먹어봤었나요? 3주치? 그러다가 또 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뭐 한 4개 정도를 시키면 거진 저희 오빠가 더 먹게 되고 어머니는 뭐 겨우 뭐 하나 정도 본인이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뺏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접게 되었죠. 접게 되어서 뭔가 힘들다. 뭔가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반찬을 이제 인터넷으로 시키는 것을 중단을 하고 이제 반찬집을 이제 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반찬집이 있어요. 그래서 반찬집을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직장 갔다가 이제 교회 선생님이랑 같이 버스 타고 내려서 그 선생님은 이제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제 가셔야 되고 저는 이제 반찬집으로 이렇게 향했죠. 그래서 반찬집에 내가 아무래도 가면 그 반찬집 사장님한테 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미뤘던 게 이제 폰으로 배달로 이제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용을 하다가 이것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반찬집이 있는데 그래 가야 되겠다. 복음 때문이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날 갔죠. 갔는데
한 아저씨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거기가 이제 술집 겸 반찬집이더라고요. 그래서 안에 한 테이블만 이렇게 있고 아저씨가 이제 거하게 항상 드시고 계셨고 되게 좁아요. 협소하고 좁고 해서 바로 이제 냉장고 쪽으로 제가 돈을 돌려서 반찬을 이렇게 좀 봤죠. 보니까 이렇게 좀 저장할 수 있는 반찬, 장아찌 이런 종류 있고, 뭐 나물 볶음 이런 것도 있고, 뭐 이렇게 고기 반찬 있고,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여기 잡채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잡채를 한번 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또 잡채를 좋아하시니까 잡채를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해서 잡채를 이렇게 들었죠. 잡채 이 한 통이 10,000원이더라고요. 아무 생각 없이 사서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. 그 당면이잖아요. 당면이고 뭐 불고기랑 이런 거 좀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비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고심을 했죠. 어떤 반찬 할까 했는데 땅콩조림 이런 거 사고 꼬막 무침 좀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반찬을 좀 샀었던 것 같아요. 한 3가지를 골랐는데 하나는 미역 무침 미역 볶음인가요? 미역 줄기 볶음인데 보통 대구에서는 미역 줄기 볶음을 이렇게 청양고추를 넣지 않고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거기는 청양고추를 넣더라고요. 그래서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서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반찬집은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하는구나를 좀 느꼈고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소세지인데 좀 길쭉한 소세지 그거를 부침했는 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사장님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.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. 좀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여기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.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뭐 옆에 아저씨 열심히 뭐 식사하고 계셨지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이 사장님께 복음을 전하려고 왔기 때문에 미루다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했기 때문에 기뻤고 사장님도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반찬을 팔아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갈 때까지 이렇게 좀 문에서 이렇게 배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저도 자영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뭐 장사 잘 되면은 뭐 다행이지만 좀 장사가 안 되고 특히 반찬집 같은 경우에는 이 반찬이 뭐 길면은 한 2, 3일 갈 텐데 뭐 과일이나 이런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틀리잖아요. 이거를 못 팔고 이 반찬 그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진짜 씁쓸하더라고요. 씁쓸하고 이거 팔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뭐 2만원치를 이렇게 사도 반찬을 보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느낌이지만 돈이 좀 더 많고 내가 이런 좀 아깝다는 느낌이 안 들면은 참 뭐 많이 팔아드려도 되고 하는데 그런 좀 자영업에서 오는 그런 씁쓸함이 저도 이제 미용을 그만둔 지 이제 한 2년 됐나요? 2년 됐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섰고 가족한테 이제 딱 보여줬죠. 엄마 나 반찬 사왔어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뭐 어머니가 잡채를 많이 드실 줄 알았는데 또 오빠한테 양보를 한다고 많이 드시지도 않았어요. 그리고 오빠도 막 보더니 너무 비싸다
막 이런 생각, 차라리 치킨 하나 시켜 먹겠다 막 말을 하더라고요. 막 말을 하는데, 아, 당연하지. 뭐 반찬이 오빠 취향도 아니고, 그리고 반찬 양도 많지도 않고, 뭐 내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한마디 하겠지.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. 그러려니 하지만 나중엔 오빠가 또 사과를 하더라고요. 미안하다. 내가 잔소리 할 형편도 아닌데 니한테 잔소리 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,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저도 뭐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. 뭐 어쨌든 그 반찬 사장님한테 보금자리 했으면 됐다. 앞으로 뭐 얼마나 팔아드릴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또 내가 막 해대는 그런 반찬이 지겨울 때 한 번씩 뭐 사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이었네요. 토요일은 뭐 여전히 뭐 저희 가게에 오는 친구들은 연락이 안 올 것 같고, 그래서 좀 아이가 가게에 왔을 때 좀 편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좀 불안해하는 그런 요즘에는 시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가게 오는 것도 좀 지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, 토요일마다 뭐 항상 아이가 가게를 가려고 하겠지만 좀 아이가 계속 불안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가게에 둘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가게에 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텐데 좀 지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, 음, 아이랑 좀 집에 머물러 있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, 음,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가게는 가지는 않지만, 음, 자주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좀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센터의 그런 수업 종류를 보면 이제 자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수업인 거죠. 그래서 뭐 지하철 타기, 뭐 아니면 뭐 세탁방 가기, 무인 가게 뭐 가서 이용하기, 뭐 그런 영화관 가기 이런 게 이제 뭐 그런 분들에게는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죠. 그래서 저희 아이도 한번 자조 활동 한번 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, 음, 어머니가 이렇게 그날 웬일로 오늘은 집에 있냐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의아해했었는데, 그러면은 좀 마트나 갈까 이런 말을 자꾸 꺼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트를 안 갈 것 같다. 왜냐면은 마트를 가게 되면 우리 어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. 저희 아이는 뭐 그냥 집에만 있다가 엄마 마트 간다 하니까 가는 거지. 아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. 그냥 우리 어른들이 좀 만족할 만한 시간이고, 뭐 아이한테 뭐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, 뭐 통제하면 되지, 막 그런 거라서 뭐 아이의 자유를 이렇게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서 마트는 안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, 마음을 좀 먹고 있었죠. 원래는 그 집에 그냥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이가 그 주에 자꾸 노래방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
너가 노래방을 좀 가고 싶구나. 엄마가 학창 시절에는 수업 끝나면은 친구랑 그냥 무조건 뭐 떡볶이집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했었었는데 너도 그런 뭐 어머니의 피가 이렇게 흐르는지 좀 그런 것을 만끽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애는 무조건 마치면은 뭐 사무실 아니면은 집인데 다른 친구들은 뭐 끼리끼리 이렇게 편의점도 갔고 뭐 라면도 먹고 아니면 노래방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시내 가서 뭐 인형 뽑기방 뭐 오락실 뭐 노래방 뭐 다 이용을 하잖아요. 저희 아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을 그 주에 제가 좀 느꼈습니다. 그래서 네가 얼마나 심심하겠냐. 가게에 오면은 뭐 휴식은 될지언정 뭐 어머니가 제안한 그런 활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좀 놓였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노래방을 좀 네가 가고 싶니? 그럼 가자 하면서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아이가 이제 저도 노래방을 토요일에 좀 갈 생각이었는데 아이가 계속적으로 오전에 노래방 갈 거냐고 막 계속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. 분명 좀 그런 희망을 엄마가 갖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너무 욕망을 부리면 엄마는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 하면서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욕망을 너무 키워버려서 막 행동적으로도 본인이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욕망이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노래방은 안 되겠다 하면서 안 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노래방 가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들 이런 거 뭐 아이돌 노래 그런 거 뭐 다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 말을 꺼낼 때마다 욕망이 올라가고 옆에 사람을 불편해하고 막 닥달하고 해서 난 안 해줄 거야 하면서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토요일 오전에 좀 아이를 노엽게 하는 시간을 보냈었고 아이가 그 노래방 때문에 막 불안해서 밥을 먹는데 막 밥을 뭔가 이렇게 그릇을 엎는다든지 막 그런 행동을 했어요. 그래서 막 엄마가 훈계하고 할머니가 훈계하고 막 그런 서로 막 힘을 빼는 막 그런 시간을 좀 가졌죠. 가지고 음 제가 이제 뭐 그런 신랑이도 했었고 뭐 밥도 뭐 제가 이제 가족들 차려준다고 막 차렸었고 음 어머니 모욕하는 것도 제가 케어해드리고 막 오전에 뭔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.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겨우 예배를 드리려고 어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간식 타령을 하더라고요. 간식 타령을 하면서 어, 막 간식을 엄마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막 먹겠다고 막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 예배고 굳이 아이가 막 같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내심 아이가 항상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좀 드렸으면 했는 마음이 있었어요. 근데 내가 지금 예배를 겨우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가 막 간식을 먹겠다고 간식 내놔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또 한 번 더 끼어드는 거예요. 아이 간식부터 차려줘라. 빨리 줘라 간식을. 이렇게 돼버려서 제가 막 아침에 아이가 노래방 때문에 막 엄마를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고 저는 막 해야 할 일, 집안일, 어머니 도와드리는 일 막 한다고 막 기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겨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도 아이의 마음을 바로잡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 간식 먹는 거에 막 어머니가 흔쾌히 막 아이 빨리 간식 차려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에서 제가 좀 화가 났었나 봐요. 그래서 과자 항상 과자 봉지 안에 과자를 간식을 주는데
제가 과자를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과자를 제가 발로 이렇게 확 짓밟아 버렸습니다.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제가 화가 났는 상태였죠. 이 과자를 꼭 먹어야 되겠냐고 막 제가 발로 확 밟았는데 두세 번 밟기 완전 막 이게 과자가 가루가 될 정도로 밟기에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시게 밟았는데 아차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더 막 가동을 걸려다가 멈췄죠. 멈추고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. 나는 아이랑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토요일 날 오전부터 아이가 노래방으로 이렇게 감정을 올리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나는 모든 집안일로서 이렇게 지쳐있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오늘 보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. 어머니께서는 얘기를 하시죠.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 과자 봉지 짓밟는 건 아니지 않나. 저도 인정을 합니다. 근데 왜 내가 그때 그 상황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, 또 잘못을 했구나. 이 잘못을 했는 아이한테 너무 노였겠는데, 내가 오늘 아이한테 어떻게 재밌게 놀아주지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쨌든 그 과자를 이렇게 짓밟고 막 마음을 추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, 아이가 과자를 먹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가 좀 이거 예배 끝나고 먹으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아이가 수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머니 마음은 이랬겠죠. 네가 아이랑도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데 예배를 잘 드린들 뭐 하겠냐.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. 저도 막 아이한테 노엽게 했는데 지금 내가 당장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.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. 나의 그 거룩이라는 반대되는 그 모습. 방금 전까지만 해도 1시간도 안 됐는데 막 과자를 있는 힘껏 저희 아이를 만약에 밟았으면은 끔찍할 뻔했죠. 근데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그 과자를 발로 짓밟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찬송가도 뭐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. 다른데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찬송가를 제가 딱 부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불러야 되겠나 할 정도로 막 그런 약간의 멈춤이 있었습니다. 정말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다. 나 아까 전에 참 악마 같은 짓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아이랑 같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. 엄마 참 아이러니하다. 이런 말을 어머니한테 좀 제가 얘기를 드렸었네요. 1시간이 지금 다 돼가서 여기서 1부를 멈추고 2부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